수업은 월금 수화 응용 심화, 그리고 화목에는 수원 응용 심화, 그리고 수토에는 기화, 그리고 수투 기본을 진행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표를 다들 와서 얘기하셔가지고 아마 귀에 들어오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수업 특징 얘기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수업을 듣지 않으시는 학부모님들께도 좀 유용한 정보를 드릴게요. 네, 우선 수업 특징은 자세한 개념 설명을 진행하는데 사실 수업 듣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개념 설명이라는 건 기본과 응용 심화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기본과 응용 심화는 모두 다 다르게 수업을 하실 건데요. 경험이 누적되고 그리고 좀 부지런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작년 기출들을 계속 살펴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라던가 이런 걸 계속 읽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문제 풀 때 어떤 형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보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학을 잘들 하셨었죠? 어머님들? 기본 과정에 예를 들면 A와 B가 있다. 도형에 이동해서 X축을 움직이는 P가 있을 때 이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미니멈 약자예요. 어머님들.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항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교재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시중 교재에. 그러면 이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팽팽하게 당겨서 얘의 최소값은 A, B'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교재에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어렵게 나오면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제가 볼 땐 같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들어본 적이 없으면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선분 PA 더하기 선분 PB 더하기 선분 PC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만약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알겠는데 이 문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얘를 60도 회전시킬게요. 이게 A'입니다. 그 다음 이 P를 60도 또 회전시키게 되면 P'이 돼서 이게 60도 회전이니까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요 빨간색 세 개는 지금 길이가 같아지고 그 다음 이게 합동이니까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파란색, 빨간색, 그 다음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거의 최소값은 CA'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맞출 수 있냐? 응응의 부분만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항은 굉장히 많은 걸 살펴봐야 되고 이런 개념들을 전부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행에서는 저는 누적 개념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저는 최단거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최단거리, 필요 없는 것들은 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을 선별해서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수학 상하, 과정들은 다 아시겠지만 수학 상, 수학 하, 수학 원, 수학 투, 미적분, 문과 선택이면 확통까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공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 상은 곱셈 공식이 많긴 하지만 이쪽 파트는 어차피 곱셈 공식만 누적해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수투부터는 개념이 많아지고 미적분은 정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적해서 계속 개념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 필요한 부분과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은 선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강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신 문제가 평균에서 20문제라고 볼게요.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으면 분명 처음 보는 문제는 무조건 등장할 겁니다. 19번, 20번 이런 곳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아껴서 그 문제에 할애를 하려면 문제에 대한 암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원의 방정식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직교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자마자 어떤 걸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정사각형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마다 10초, 20초 내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전부 감이 있어야 되고 이 아낀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이 수업 내용은 문자로 피드백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보니까 직접 묻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과제 다 했니? 그날 뭐 했니? 얘기조차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자 내용은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이게 뒤에 문자 예시는 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시간관념을 지키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반은 옛날부터 어느 학원에서든 지각이 잘 없었어요. 시간에 딱 앉아있고 1분 단위로 시간을 체크해서 좀 수업을 진행하고요. 사실 수업에 대한 진지함, 학습에 대한 진지함이 저는 성적을 만들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치밀함,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남학생들도 나이가 들어서 치밀함이 생기거든요. 치밀함이 있어야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활 관리조차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프린트를 잘 모아두는 습관, 뭐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게 정돈이 되는 게 점점 네, 무조건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게 지금 개념 정리한 건데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최근 거예요. 최신 1학기 기말고사 정돈한 거고요. 물론 교재에 사교재들에 들어있는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개념에 분명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글씨가 이게 남학생 글씨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최근 한 달 이내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여학생 글씨고요. 이것도 지금 개념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건 지금 선행 파트고요. 미적분 개념 정리한 내용이고 요거는 누적 개념 정리, 누적 개념 테스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한 6문제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거의 요만큼씩 보게 되거든요. 근데 미적분은 정말 공식이 많아요. 아마 이과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공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공식을 누적해서 계속 정리를 합니다. 이거 문자 예시고요. 과제 나가는 부분, 그 다음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날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뭐 간혹 이것들을 간과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저도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나만 강의를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부하는 건 아이들의 맘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형식이면 전부 다 인강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관리를 원하시는 거라고 저도 분명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과 관리는 병행돼야 된다고 저도 분명히 생각합니다. 또 요새 아이들 감성이 저 때보다 더 어린 것 같아요. 좀 요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정말 애들 보면 키는 이렇게 큰데 정말 아기 같더라고요, 애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수업 강의 광고가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수업 구성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학교마다 또 커리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대원칙을 드리면 여기 방학이 있으면 방학사에 여기가 학기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할까요? 학기? 수학은 커리를 이렇게 짜주시면 되는데 지금 네모랑 세모를 제가 쳐놨잖아요. 이 방학에는 어머님들 네모는 필수예요. 네모랑 세모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강의를 권유드릴 때 네모 들으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고1의 경우에는 이 네모가 수하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다음 커리는 수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여름방학 때 이 줄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애가 선행을 다 해놔서 수원이 좀 탄탄하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수원 대신에 뭐 미적분이나 아이들이 부족했던 건 다른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름이 좀 짧아요. 겨울보다 짧기 때문에 좀 커리가 적은 애들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미적분은 아주 공식이 익숙해지는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방학마다 네모, 세모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미적분 이 고3 수업 하시는 분 중에 선행이 필요 없다고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재수종합반이나 아니면 뭐 고3 수업 하시는 분 중에 선행이 필요 없다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 미적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3 때 한 번 보고 수능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잖아요. 뭐 쉽게 내겠다, 뭐 킬러 문항을 뭐 배제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9월 시험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미적분은 정말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내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고3 때 수학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든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공부할 수 있는 이 과부하를 좀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를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고2 때 수, 원, 투, 확통, 기하 이렇게 나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겨울방학 때 4개씩 듣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신에 이 기하 같은 경우는 절평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때요?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주 1회 정도만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학기 중에 또 다닐 필요가 없기도 하거든요. 스스로 정돈이 되기 때문에 이 대원칙을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행 부분은
한 단계 네모 세모 요것만 좀 지켜주시고 되고 요건 학교마다 좀 다를 거예요. 거리가. 그리고 수학 선행은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근처에서 내신을 받을 거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 핵심만 짚어주세요. 요점되는 문제만 저는 풀게요. 중등 때 저는 그렇게 해서 90점, 100점 나왔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물론 한 번은 나올 수 있어요. 1년에 4번 시험 중에 단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애들 특징이 꼭 뭐 7과목이면 한 과목 빼서 평균 내더라고요. 이거 없었으면 나는 92점이야. 막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뭔가 말아먹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학습할 때 치밀함은 좀 필요하고요. 공부량도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고1, 고2 때는 이 많은 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저변이 필요하고요. 앉아있는 힘 주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바랍니다. 네, 이상 센티움 이정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